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 날씨가 며칠 사이에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모기도, 저 아침에 산에 다니는데 모기도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저희 친아버지 말씀으로는 날씨가 설설해지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져 갖고 더 이상 물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예. 오늘은 신반포 센트럴 자이 모델하우스 오픈일이에요. 네. 아침부터 카페가 많은 관심으로 뭐 난리가 난 것 같고요. 뭐 가격까지 4,250만 원대에 나와가지고 조금 이따 브리핑 하겠지만 네네. 뭐 앞으로 청약이 어느 정도 나올지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따가 기사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값 0.02% 상승에 그쳐 보합세.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2%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 전주의 상승률은 0.01%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3주간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합세,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3주 동안 하락세 정도는 일단 멈췄다. 저희가 지난 한 3주간 전해드렸던 거는 사실 그 소스가 국민은행은 아니었고 감정원 자료죠. 예, 감정원 자료였지만 계속 하락 쪽으로 내려갔었는데요. 네네네. 조금 다른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매번 기사마다 감정원 자료가 있고 국민은행 자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 감정원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국민은행 네네. 자료를 썼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합세고 강남 4구를 보면요. 강남구는 보시는 것처럼 0.00 보합세, 서초구는 마이너스 0.01, 송파구는 마이너스 0.04, 강동구는 플러스 0.05, 그리고 강북이 한 0.03% 정도 상승을 해서 이번 주에 전체 시세를 읽는 흐름은 3주간의 하락세는 일단 진정이 된 느낌이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합세에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마침 이 시기에 이제 곧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할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값만 지금 본 거기도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지난 3주간도 다른 일반 주택보다는 좀 더 잘 버텨왔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로또 폭탄, 강남 집값 가늠자된 신반포 센트럴 자이. 9월 1일 견본주택을 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 자이 분양가를 놓고 로또 분양이 될지 폭탄 분양이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GS건설이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신반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 센트럴 자이 잘 아시죠? 여기 분양가는 평당 4,250만 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G가 분양보증을 조건으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신반포 센트럴 자이 전용 84제곱미터의 기준 분양가는 약 15억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그 시세가 약 18억 5천에서 19억 선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4억 원 정도가 기대되는 로또 분양이라는 게 일부 투자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또 청약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청약 때 100% 가점제로 바뀌지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센트럴 자이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해서 추첨의 운이 물론 이제 적긴 하지만 25%를 추첨제로 받을 수도 있다. 저처럼 점수가 부족한 사람도 25%의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점이 틀릴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중도금 대출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네. 25평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약 한 7억 원 이상 있으셔야 되고 35평 같은 경우는 현금이 한 10억 원 정도는 있으셔야 70% 중도금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지금 4,25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16년 1월 달에 신반포 자이가 4,29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가격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무 이제 쉽게 잘 이해가 되죠. 로또라는 측면은. 네. 그렇지만 이제 로또 4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오버해서 금액을 잡은 면이 있어요. 그런가요? 너무 그러니까 고가의 조합원분 가격으로 잡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 네. 뭐 4억 로또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금액이다. 한 2억이나 3억으로 보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2억 정도 로또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로또는 그렇다 치고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없잖아요. 폐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HUG에서 분양 가격을 4,250만 원으로 낮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근데 앞으로는 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묻게 되면 사실 3천만 원 후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나올 단지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초 우성 1차, 개포 8, 뭐 이렇게 네. 좋은 단지들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다 묶여버리면 앞으로 나올 단지들의 분양가들이 다 낮다는 얘기잖아요. 더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것이 가격 어떤 대세 하락의 초입 아니냐, 뭐 이런 측면으로 봐서 이게 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세 차익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 로또고. 걸 로또인데 향후에 시세가 더 인근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폭탄이 될 수 폭탄의 있다.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기사를 쓴 거고요. 완전히 도 아니면 백도네요, 이거는. 네, 오른쪽 기사를 제가 도 잠깐 아니면 백도. 네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글에서도 써놨는데 그 조폭과 양아치와 조폭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양아치와 조폭의 공통점은 뭐냐면 혼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게 되면 뭐 시너지 효과를 낸다. 나쁜 쪽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융성하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제가 요 네 가지 단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일반 분양, 그리고 전매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 위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일반 분양은 상승기 때 주로 적용되는 말이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높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일반 분양이 받쳐주지 않고 혼자 있으면 높게 나오면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일반 분양 입장에서도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 분양 가격이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좋은 단지들이 나와도. 그럼 실제로 시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기에 이 두 개의 단어를 개별적으로 떼놓고 보면 별로 그닥 의미가 없지만 이 두 단어가 묶이게 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는데 매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가격대를 올리고, 이 가격대를 올린 것들이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다 완판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지난 과거가 바로 네. 지난 몇 년간 이런 네,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죠. 반대의 입장에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에서 가격을 낮추려고 할 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매 제한만 걸린다라고 하면 네.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 단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니까요. 효율적으로 가격을 잡는 게 되지 않고요. 또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있는데 전매 제한이 없으면 분양가 자체는 낮게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전매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도 보시면 개별적으로는 힘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단어가 묶이게 되면 거래를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상한제가 생겨버리면 다음 단지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낮게 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전매 제한만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상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HUG의 보증으로 네. 그냥 이렇게 실질적인 상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입법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앞으로 시장의 향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 신반포 센트럴 자이에 청약 예정이신가요? 저야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단지인데 네. 지금 가격이 올라갔었다가 마음속으로 접었었다가 4,900까지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었죠. 4,800, 900까지 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너무 비싸 오르고 제꼈다가 4,200대라 오니까 다시 눈에 들어오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근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제도적으로 그 들어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그때 3,000 후반대
이하로밖에 가격이 안 나올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내용인 거죠. 일단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청약은 뭐 네. 경쟁률도 엄청날 것 같고요. 뭐 완판은 당연히 완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별도 카페에도 글을 썼지만은 신반포 센트럴 자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완판될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문제는 이번 완판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혹시라도 폭탄이 될 여지에 대해서 지금 기사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청약이니까 주말에 네. 고민해 보시고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 도입될까? 최근 수도권 신도시의 한 신규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커졌었죠. 이 와중에 건설업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분양제 도입을 앞두고 이 제도가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건설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면만 보고 막 돈을 먼저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공사를 80% 정도 하고 분양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 현행법에서는 선분양이나 후분양제를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돈을 미리 땡겼을 수 네. 있는 선분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 후분양제가 올라와 있긴 해요. 항상 언급은 되는 것 같아요. 법안 발의가 얼마 전에 됐고요. 단지 이제 발의 수준이고 다각적인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분양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시각과 건설업계의 의견이 양분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부실 시공 문제를 갖다가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지었는데 안 좋으면 안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선분양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 이게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거의 한 10억짜리 집인데요. 네네.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물건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게 어떤 맞아요. 그래서 면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분양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네. 건설업계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공사비를 갖다가 댈 만한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후분양제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시스템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 뭐 이 부분도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황을 생각하면 설득력 있는 얘기이긴 하죠. 그 건설업계가 어찌 보면은 많이 부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거 봐야 아닐까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네. 금융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후분양제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기사는. 네. 연관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후분양 바람 불까.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과 대출, 청약 등 전방위적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분양 일정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후분양 카드를 빼드는 모습이라 하네요. 네, 지금 반포권에서 제일 먼저 후분양 카드를 꺼내든 데는 대우건설이에요.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신반포 15차 수주전에서 롯데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예. 후분양제 카드를 썼어요. 이거 이제 어떤 의미로 보실 수가 있냐면 아까 신센자가 보셨겠지만 네. 분양가를 4,700, 800 해도 완판이 될 아파트를 지금 4,250까지 낮춰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앞으로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15차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분양하지 말자. 차라리 분양을 후분양제로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을 공사비를 어디서 꿔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비를 꿔오는 거에 대해서 현재 금리가 높지 않으니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전략은 어떤 거냐면요. 네. 일반 분양가가 대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건축비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많이 남겨먹었던 부분이 건축비인데 네, 건축비를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네. 표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지비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얘기에 의하면 매년 한 7% 이상이 상승을 한다. 네. 그러면은 지금 분양을 하는 것보다 공사가 완료되는 한 3년 후쯤에 분양을 하면 대지비 상승분만 가지고도 일반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의견인 거고요. 두 번째 의견은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네. 사실 법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그 당시에 가면은 다시 풀어줄 수도 있으니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15차 수주전에서 후분양제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굉장히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15차 같은 아파트를 갖다가 네.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서 3천 후반대로 말도 안 분양하기는 되죠. 거기 굉장히 억울한 면이 앞뒤 있죠.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그래서 저는 수주전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지 조합원들께서 이 완판됐다라고 마음 편하게 준공까지 갖고 가시는 거와 끝까지 이제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예, 앞으로 3년 후에 분양이야라고 기다리면서 가시는 거랑 아무래도 거기서 마음의 편안함이 다르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상당한 일리는 있는 게요. 네.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대지비가 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승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대지비는 가라앉겠지만 이게 법률이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시장을 다시 띄워야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분양 환경이 네. 조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대우건설에서는 이 카드를 쓴 것 같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오늘도 협찬을 해주신 대우건설 광고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